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오늘이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가덕도 신광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이를 비롯한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우원식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가덕도 신광특별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선거용이다, 뭐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닌 게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예. 이걸 이제 만들므로 해서 부울경 지역을 세계적인 복합 물류 중심으로 만드는데 꼭 필수적인 트라이포트, 그러니까 철도, 항만, 항공 이게 다 갖춰져야 세계적인 복합 물류 중심이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다극 체계로 가는데 또 다른 그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걸 대통령 가신 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이번 대통령 부산 방문은 그 작년부터 이어온 그 한국판 뉴딜 행보의 일환이거든요. 예. 이 부울경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까지 이거 선거 개입 프레임을 씌워서 소모적인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은 참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그 아무런 선거 언급 한마디도 없이 대통령께서 부산을 간 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서울에 계시잖아요. 예. 이 역시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근데 그 민주당도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박 전 대통령이 총선 2주 정도 앞겨두고 대구 부산 방문했을 때 선거용이다 이렇게 공격하셨던데. 근데 그때 그건 내용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부울경의 염원 또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국가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우 의원께서도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제서야 제주에도 진정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대한민국의 과거사, 특히 냉전 시대의 이념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 공권력, 그 무자비한 폭력, 이런 과거사 해결에 아주 모범적인 모델을 만든 역사적인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번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 위자료를 보상하고 또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 재심 신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마을마다 집단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제사마저 몰래 지내야 됐고 또 억울함, 서러움 속에서 살아왔던 제주도민들의 명예회복을 예. 대한민국 내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그런 점에서 4.3 특별법 제정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진실규명과 배보상입니까?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4.3뿐 아니라 진상규명되어야 할 과거사들이 아직 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순 사건입니다. 네네. 이낙연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행안위에서 이제 공청회까지 마쳤고요. 이제 이 여순 사건은 4.3 사건과 이렇게 쌍생아 같은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 4.3 특별법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순 사건 이 특별법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여수에 있는 그 여순 유령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 뒤에 그 유령비 뒤에 아무 말도 없이 점 6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점. 예. 정말 가슴이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는 2월 국회 내에 여순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또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공권력 등 이 폭력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게 예.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당시를 기억하는 어르신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빨리 처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일상으로의 네, 복귀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은 희망이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이분들 네. 때문에 이제 손실 보상 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 소위 말하는 상생연대 3법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선생연대 3법은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사회연대 기금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2월 중으로 발의니까 오늘 중으로 발의하고 예. 그리고 3월 중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규정에 보면 종업원 5인 이하로 되어 있어서 종업원이 좀 많은 그 업종은 굉장히 이거 억울해하고 또 지원을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데 이 사업장의 종업원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예.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참으로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이 500만 원으로 지난 1년간 누적된 손실에 대한 예. 보상이 되기 매우 어렵고 그래서 예. 좀 더 국회가 추경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이런 방침인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손실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은 지난 그간의 손실이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현재 누적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건 전 현재의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좀 여쭤보죠. 지금 중수청 둘러싸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네. 지난번에 저희가 황운하 의원 인터뷰했었는데 3월 입법해서 6월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비서실장 그 발언 중에서 또 속도 조절 또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당내 이견이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비서실장 말씀이나 비서실장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미 이제 비서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돼 있는 것들을 잘 점검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당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예. 특별한 이견 없이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3월 달에 발의를 하고 그리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예. 의원님은 뭐 의견 표명을 특별히 안 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계속 언론에서 차기 당권에 의원님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으로 당 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걸 당 대표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열흘 남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 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어쨌든 이제 당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대선과 또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당에 속해 있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재보궐이 끝나면 바로 이제 또 대권 이야기가 나올 테고 다음 당대표는 대선 경선 관리 그리고 대선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도 좀 당의 중진으로서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책임감 있게 그런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이 3.1절 102주년입니다. 네네. 의원님 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네. 또 남다를 텐데 그날 의미가 한번 다시 네. 짚어주시죠. 네, 그날은 3.1절이고 또 3월 1일은 우리의 일제하에서의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전 국민이 저항했던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저는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예.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독립의 목표인 남북한의 평화적인 그런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는데요. 예. 이번에 아주 기쁜 일은 홍범도 장군의 부인과 그 아들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그 공적을 잘 정리해서 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공적을 받게 돼서 아주 저도 기쁜 마음으로 3.1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중조부시죠? 네네. 외중조부신데. 임시정부의 법무국 비서국장을 하셨고요. 예. 1923년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사건의 폭탄 대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의열단 사건이어서 예. 의열단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신간회를 감옥에서 나오셔서 신간회에 참여하셨는데, 신간회 사건 때 연해주로 가셔서 예. 정말 억울한 거는 37년, 38년에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예.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도 강제 이주 당했는데, 그 시기에 한 2,500분쯤 되는 독립 투사들을 예. 일본 밀정이라는 혐의로 다 처형을 합니다. 예. 그때 저희 외조부도 처형이 됐어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스탈린 격하운동 과정에서 소련 법정에서 그것이 정치적 탄압이었다라고 그런 것이 밝혀져서 복권이 돼서 참으로 다행인데, 예.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예. 죽음을 할아버지께서 당하셨죠. 예.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처형당하신 분들이 많이 한꺼번에 처형되고 그러셔가지고 예. 어디에 이렇게 한꺼번에 묻혀 계신가 봐요. 예. 그리고 그 장소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의원님 노력은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찾으려고? 그런데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예. 최근에 스탈린 시대 정치 탄압 고려인 희생자들이라고 하는 독립기념관에서 책자가 나와서 그 안에 예. 이제 자료들이 쭉 있는데, 예. 그걸 보니까 이건 참으로 찾기가 어렵겠다. 근데 대략의 위치는 지금 나와 있어서 예. 기회가 되면 예. 코로나 좀 물러가고 하면 그 장소로 가볼까 싶습니다. 예. 꼭 찾아서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하는 기자님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순조롭게 진행됐는데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1호 접종자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살펴봤더니 서울 상계요양원 요양보호사인 61살 이경순 씨가 오늘 오전 8시 45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제일 처음 맞은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요. 이 씨 말을 좀 들어봤어요. 접종 이후에 들어봤더니 아침에 약간 긴장했지만 괜찮다. 백신 접종 받으니까 불안감이 사라진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 이 백신을 맞은 이후에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 전 국민이 빨리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5,266명과 요양병원의 일부 입소자, 종사자가 접종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백신을 수렴한 이 요양병원이 292개입니다.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는 보건소로 가서 접종하고,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가 있는 요양시설에는 보건소 접종팀이 의사가 찾아가는 접종을 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내부 의료진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을 시행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은 3월 초에 완료되고 2차 접종은 1차 접종 이후 약 8주 뒤에 시행이 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 청장이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접종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화이자 백신도 국내에 도착했고 내일부터 아마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던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백신 접종이 늦었다고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정부에. 네, 맨 처음에는 백신 1호 접종자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폈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좀 전략을 바꾼 모습입니다. 조혜원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세계에서 105번째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꼴찌다. 순서가 너무 늦었다. 이거를 지적을 했고요.
우물쭈물하다가 접종을 겨울에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 논평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백신이 정말 안전한가,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루속히 내놔라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우선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400명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 수만 보면 300명, 400명대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가족 지인 모임, 직장, 그리고 공장 같은 곳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언제든 확진자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또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또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 완화까지는 아니어도 영업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예. 연장해 주거나 예, 아니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5인이 아니라 7인, 8일, 예. 8인 이렇게 좀 완화해 줄 거라고 좀 기대했었는데 그게 예. 안 돼서 좀 아쉬워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3단계보다도 더 뛰어난 방역 조치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정부가 요구했고 국민들이 그걸 따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5인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니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는 한번 좀 논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주간 연장됐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됐습니다. 네,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는데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혜 당시 정책위 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이 됐는데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이게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요.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환경 영향 평가는 면제되지 않았고 김해 신공항 폐지 이것도 조문에는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만 넣기로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의결 전에 찬반 토론이에요. 예.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이 엇갈리면서 좀 있었는데 대구 지역구 의원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정치 공학적 이해관계로 탄생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훗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 가덕도 특별법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서 자행된 입법 농단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게 15년간 표류하다가 정말로 이제 동남권 관문 공항이 국가 합의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아까 국민의힘 의원 반대 토론했지 않습니까? 예. 곽상도 의원이? 예. 근데 이번에는 찬성 토론도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 부산 지역 의원이 가덕도는 남북권 물류 산업을 연결할 최적지다. 가덕을 중심으로 남북권 물류 중심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TK와 PK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구 민심을 좀 들어보면 좀 부글부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왜 부산에 이걸 만들어야 되냐.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민심을 아마 국민의힘의 TK 의원들이 반영하는 걸로 보이고 이게 아마 좀 두고두고 왜냐하면 이게 재보선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대선도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1절 연후 집회를 신고했다가 방역 지침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이 서울시와 법정 공박을 벌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집회 금지가 유지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 보면 이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문을 불복해 제기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문을 열었는데 여기서 이 단체들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예. 주장을 했고 서울시가 확진자 수를 근거로 위험성을 과장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로서 모임이나 집회가 허용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는 것과 같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이게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집회하는 등을 제한하고 있고 또 납득할 만한 방역수칙 준수 계획을 제시하면 무조건 금지하지 않을 거다라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 지난번 8.15 집회 강행했다가 엄청난 확진자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으로부터 법원이 집중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원은 다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기 싫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서 검찰이 강제 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을 확정받았잖아요. 이게 형법상에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벌금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 내지 않았고요. 예. 또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상대로 강제 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 우선은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검찰이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당시 공시 시가가 28억 정도였는데 이것하고 30억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게 있거든요. 예. 이걸 좀 어떻게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박 전 대통령 남은 형기가 18년이나 되는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그러니까 벌금 이거를 가져오는 것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당장 벌금 안 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최대 3년간 노역정에 유치하게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좀 지켜보죠. 하나만 더 마칩시다. 네. LA 한인타운에서 한국계 20대 남성이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네, 한인 2세 27살 데니 김 씨가 지난 16일 저녁 코리아타운에서 히스패닉계 남성 2명을 마주쳤대요. 네, 거기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건데요. 30대로 추정되는 가해 남성들은 김 씨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계속 때렸습니다. 예. 그 결과 김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두 눈에 멍이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씨는 목숨을 잃을까 봐 겁이 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폭행을 했냐면 중국인을 비하할 때 흔히 쓰는 표현 칭총이란 말과 함께 코로나19를 암시하는 중국 바이러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침 현장 인근에 있었던 김 씨의 지인 덕분에 김 씨는 폭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혐오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LA 경찰국에서도 혐오 범죄로 보고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용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 강해서 지금 LA에 있는 한인타운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LA 경찰국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코리아타운의 지역구로 든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김 씨가 인종차별적 조롱과 폭행을 당한 것은 명백한 증오범죄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면 과연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